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 도시 만들기에 참가한 감사들 팀입니다. 조장 권순호, 팀원 박종찬, 김의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의기입니다. 저희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 자연 친화적 도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인 대중교통 중심 도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라운드어바웃, 대중교통 시스템, 도시 도로망, TOD 총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으로 두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기존의 라운드어바웃이 아닌 다음에 나오는 라운드어바웃 모드를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운드어바웃은 완전히 평평한 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이 같은 모양의 라운드어바웃을 직접 제작해서 도시 전역에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라운드어바웃은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하려는 차량과 직진하려는 차량을 분리하여 교통체증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공업지구, 주거지구, 오피스지구 이렇게 세 개의 지구로 도시를 구획하였고, 각각의 지구 사이를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퇴근 시 자가용을 사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순환하는 노선들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블록 간 이동 시 자가용 사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체증에 대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저희는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의해 도시 내부의 교통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속도로와 공업지구, 주거지구를 연결해 차들의 주행거리를 최소화시켜서 도심 속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도심지역을 넓게 건설하지 않고 대신 대중교통 체계가 잘 정비된 공유지역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반대로 도시 외곽지역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연생태지역의 보존을 추구하는 TOD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인해 저희는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었고, 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켰으며 덕분에 도로 위 교통량과 공회전 시간이 줄어 차량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로에너지 도시, 즉 생산되는 에너지와 소비되는 에너지가 제로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조의 주요한 과제였는데요. 비록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 사용량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킴으로써 제로에너지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풍력단지, 바이오가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세 가지를 중점으로 두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맵에 풍속이 강한 호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호수에 조성을 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도시의 전기 사용량을 충당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그 발전 초기 단계부터 화석연료 에너지와 같이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는 발전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소 모드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비록 여기 게임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었지만 저희 초기 목표는 농축산지를 도시 주변에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는데요. 비록 여기서는 구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바이오가스가 더 실용화가 된다면 이와 같은 비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부족한 전력은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해 해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에 소음이 심했는데요. 하지만 주거지역과는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덕분에 풍력단지와 같이 연료를 필요로 하는 발전소는 하지만 연료를 필요로 하는 발전소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바람길, 라운드어바웃, 녹지화, 가로수길, 폐수 처리 시설, 그리고 재활용 센터 이렇게 5가지를 중점으로 두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를 지었고요. 또 그 주위에 건물 높이 제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바람길을 조성했습니다. 비록 게임 내부에서는 그 효과가 구현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바람길을 이와 같이 설치한다면 도시 내부에 바람이 세게 불므로써 도시의 열섬 효과를 낮추고 또 따라서 이에 냉방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 내부에 있는 라운드어바웃에 그 내부에 건물을 짓는 대신 나무나 공원을 설치했는데요. 덕분에 주거 생활 속에서 소음을 줄이고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속도로나 도시 내부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서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주변에 장벽처럼 나무를 심어서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의 폐수 처리 시설은 가격은 싸지만 강을 너무 많이 오염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오염물질을 덜 배출시키는 폐수 처리 시설 모드를 다운받아 이용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존의 쓰레기 매립지는 싸지만 주변을 너무 많이 오염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주거지역과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활용 센터 모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 설치 비용은 8배가 더 많이 들었지만 도심 내부에 재활용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차의 주행 거리를 줄이고 또 쓰레기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설정한 3가지 도시 개발 방향, 대중교통 중심 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 또 자연 친화적 도시를 설명드렸고 또 각각에 따른 구체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 모델에 적용한 여러 요소들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제로 에너지 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